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튜디오 미르를 아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스튜디오 미르를 볼 때 핵심은 단순합니다. 넷플릭스 장기 계약이 진짜 턴어라운드의 시작인가 아니면 단기 테마성 급등인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최근 스튜디오 미르는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넷플릭스와의 신규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입니다. 회사는 2026년 4월 29일 NETFLIXIO PRODUCE TIONS LLC와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4월 29일부터 2031년 4월 29일까지 총 5년입니다. 계약 금액은 경영상 비밀 유지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고 대금은 제작 일정에 따라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반응한 이유는 단순히 넷플릭스라는 이름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기간이 2031년까지라는 점입니다. 콘텐츠 제작사는 프로젝트가 끊기면 매출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5년짜리 계약이라는 것은 향후 제작 물량이 일정 기간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재료입니다. 특히 이번 계약은 데빌 메이 크라이 시즌이 기대감과 맞물려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신규 계약이 넷플릭스 기대작인 데벌 메이 크라이 시즌이 티저 영상 공개 이후 글로벌 팬덤 반응이 뜨거운 가운데 체결된 계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번 뉴스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첫째, 넷플릭스와 신규 계약이 나왔다. 둘째, 계약 기간이 2031년까지 길다. 셋째, 데빌 메이 크라이 시즌이 기대감이 붙어 있다. 넷째, 스튜디오 미르가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이 종목을 단순 콘텐츠주가 아니라 넷플릭스 협업주, 글로벌 OTT 수주주 애니메이션 제작 턴어라운드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튜디오 미르라는 회사의 정체성부터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미르는 2010년 설립된 애니메이션 제작사입니다. 단순히 일부 작업만 맡는 회사가 아니라 프리 프로덕션, 메인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애니메이션 제작 전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회사로 평가받습니다. 대표 협업처로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드림웍스, 워너브라더스 등이 언급됩니다. 대표작으로는 더 위쳐, 늑대의 악몽, 도타용의 피, 외모지상주의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 중에서 글로벌 OTT와 직접적인 제작 레퍼런스를 쌓은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북미향 콘텐츠 제작 경험이 많다는 점은 스튜디오 미르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과거 보도에 따르면 스튜디오 미르는 2019년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 중 최초로 넷플릭스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계약을 연장하며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다시 주목받느냐? 바로 기대감은 커졌는데 주가는 이미 많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 미르는 한때 글로벌 OTT 성장 기대감, 넷플릭스 협업 기대감, 콘텐츠 IP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2025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약 163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약 21억 4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손실이 확대됐습니다. 당기순 손실도 약 14억 3천만 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IP 개발 사업 구조 확보 과정에서 일시적 매출 감소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현재 스튜디오 미르는 실적만 보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기업은 아닙니다. 오히려 숫자만 보면 부담이 있습니다. 매출은 줄었고 영업손실은 확대됐고 순이익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항상 현재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시장은 앞으로의 변화를 봅니다. 이번 넷플릭스 장기 계약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장은 2025년 실적이 안 좋았다보다 2026년 이후 수주와 매출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스튜디오 미르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주 공백 해소입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프로젝트 단위로 매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과 제작 일정이 끊기면 매출이 줄어듭니다. 2025년 실적 부진도 IP 개발 구조 전환과 매출 공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넷플릭스와 5년 계약이 나오면서 시장은 이제 제작 파이프라인이 다시 채워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파트너십 재확인입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사 입장에서 굉장히 큰 고객입니다. 단순 단기 계약이 아니라 여러 차례 협업이 이어진다는 것은 스튜디오 미르의 제작 역량이 글로벌 기준에서 일정 수준 이상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IP 사업 구조 전환 기대감입니다. 스튜디오 미르가 단순 외주 제작만 한다면 성장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IP, 공동 제작, 글로벌 배급, 2차 판권 구조까지 확장된다면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기대감의 영역입니다.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단기 주가 흐름도 중요합니다. 이번 넷플릭스 계약 공시 이후 스튜디오 미르는 시간외 거래에서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계약 기간과 넷플릭스 공급 계약이 핵심 재료로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상한가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음날 본장에서 강하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다음날 본장에서 시초가 이후 흐름입니다.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갭 상승 후 밀리지 않는가. 좋은 재료가 나온 종목은 장 초반 갭을 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강한 종목은 갭 상승 후 눌려도 다시 회복합니다. 반대로 약한 종목은 시초가만 높고 바로 윗꼬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거래 대금이 충분히 터지는가. 넷플릭스 계약이라는 재료가 진짜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면 거래 대금이 붙어야 합니다. 거래 대금 없이 올라가면 단기 수급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 2차 뉴스가 이어지는가. 이번 계약 이후 데빌 메이 크라이 시즌이 공개 일정, 넷플릭스 추가 협업, 신규 프로젝트, 실적 개선 기대감 같은 후속 재료가 이어져야 주가 흐름이 더 길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분명 호재입니다. 하지만 계약 금액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계약 기간은 5년이지만 실제 계약 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금액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이 상상으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나중에 실적에서 기대보다 작게 반영될 경우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수익성입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은 매출이 늘어도 이익이 바로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외주비, 제작비, 일정 관리 비용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스튜디오 미르를 볼 때는 단순히 수주가 늘었다가 아니라 영업 손실이 줄어드는지, 매출 총이익률이 개선되는지, 분기별 적자폭이 축소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스튜디오 미르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글로벌 OTT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드림웍스, 워너브라더스 등 글로벌 고객사와 협업 이력이 있다는 것은 국내 중소형 콘텐츠 기업 중에서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둘째, 애니메이션 장르는 확장성이 큽니다. 애니메이션은 언어 장벽이 낮고 게임 웹툰 만화 IP 기반 콘텐츠와 결합하기 쉽습니다. 특히 데빌 메이 크라이처럼 기존 글로벌 팬덤이 있는 IP는 공개 전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가가 바닥권에서 재료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고정권에서 나온 호재보다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구간에서 나온 장기 계약 뉴스는 단기적으로 더 강한 반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2031년까지 이어지는 계약 기간입니다. 계약 금액은 비공개지만 계약 기간 자체는 시장의 안정성을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콘텐츠 기업은 다음 작품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번 계약은 적어도 넷플릭스와의 협력 관계가 계속 이어진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실적 적자입니다. 2025년 매출 감소, 영업손실 확대, 순손실 전환이 이미 확인됐습니다. 이 종목은 아직 숫자로 완벽하게 증명된 턴어라운드 종목이 아닙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계약 금액 비공개입니다. 계약 기간이 길어도 규모가 작으면 실적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분기 보고서에서 매출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콘텐츠 흥행 불확실성입니다. 데빌 메이 크라이 시즌이 기대감이 있지만 실제 공개 후 반응은 별개입니다. 공개 전 기대감으로 오르고 공개 후 재료 소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단기 급등 후 차익 실현입니다. 시간에 상한가가 나온 종목은 다음날 단기 매매 자금이 몰립니다. 이런 종목은 초반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장 초반 추격 매수는 항상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외주 제작 구조의 한계입니다. 스튜디오 미르가 자체 IP 비중을 높이면 장기 성장성이 커지지만 외주 제작 중심 구조가 유지된다면 수익률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누구와 계약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건으로 제작하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스튜디오 미르를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 종목을 세 구간으로 나눠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구간은 단기 재료 반응 구간입니다. 넷플릭스 계약 공시 직후에는 시장에 관심이 몰릴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주가가 재료의 크기보다 수급에 의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대금 시초가 장중 눌림 종가 위치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구간은 콘텐츠 공개 기대감 구간입니다.
데빌 메이 크라이 시즌이 공개 일정과 글로벌 반응이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티저 반응, 넷플릭스 순위, 팬덤 반응 등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간은 실적 검증 구간입니다. 결국 주가가 오래 가려면 실적이 따라와야 합니다. 2026년 분기 실적에서 매출이 회복되는지, 영업손실이 줄어드는지, 넷플릭스 계약 효과가 숫자로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스튜디오 미르는 지금 기대감의 초입에는 들어왔지만 실적 턴어라운드 확정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을 볼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넷플릭스라는 이름 하나만 보고 흥분하는 것입니다. 넷플릭스 계약은 분명 강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재료가 나온 다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실제 매출 반영이 언제인지, 수익성이 개선되는지, 후속 프로젝트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튜디오 미르는 현재 넷플릭스 장기 계약, 데빌 메이 크라이 시즌이 기대감,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 제부각 바닥권 반등 기대감이 동시에 붙은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강한 재료가 맞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미르 넷플릭스 장기 계약은 확실한 호재다. 하지만 이 종목의 진짜 상승 지속성은 계약 뉴스가 아니라 실적 턴어라운드에서 결정된다. 단기 투자자는 거래 대금과 장중 유지력을 봐야 하고, 중장기 투자자는 2026년 분기 실적과 적자 축소 여부를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하면, 스튜디오 미르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이제부터는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구간에 들어섰다. 본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기준과 리스크 관리 원칙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